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우리가 이제 그 6.25 전쟁을 배우고 왔죠, 그죠? 네, 6.25 전쟁을 배우고 왔는데, 혹시 누가 이겼는지 우리가 수업을 했나요? 음, 6.25 전쟁은 누구도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누구도 승리하지 않았고,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에게 피해를 크게 입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굉장히 늘 기념하고 알아둬야 할 사건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알아봐야 할 발전 과정은요,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의 발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우리는 오늘 4.19 혁명을 배울 겁니다. 근데 4.19 혁명이 뭐냐? 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2020년이죠. 4.19 혁명 60주년입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추구했던 게 민주주의고, 이런 민주주의의 근본, 바로 헌법에 쓰여진 민주주의의 근본이 4.19 혁명이다라고 하는 거를 수업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제목을 봅시다.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 이승만 정부는 이제 6.25 전쟁이 벌어졌죠. 이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6.25 전쟁은 이승만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6.25 전쟁 직전에 선거를 했었어요, 사실은. 했는데, 이 선거 결과 이승만의 지지 세력은 국회에서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야당이 된 것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이 선거를 한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승만이 당선이 안 되겠죠. 왜냐면 제 초대 헌법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 헌법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냐? 조폭을 동원해서,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전쟁 중에 52년에 헌법을 개헌한 거지요. 요 헌법 개헌이 뭐냐면, 수업 때 들은 적이 있나요? 발췌 개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런 발췌 개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대통령 직선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라. 근데 지금 국민이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민들을 이제, 자,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을 잘 수행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북진을 하지 않았냐. 50년 말기에 보면 북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이끌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한정시킨 거지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 헌법을 이제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처럼 대통령을 3번 연속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절폐한다. 중임제를 절폐한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 개헌 이름이 바로 4.4 5.입 개헌이다. 4.4 5.입 개헌은 바로 반올림 개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5.333인데 0.3은 버리고 이제 135명도 개헌 가능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요. 실제로는 136명이 돼야 되는 거지요. 초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반올림이라는, 네, 사상 초유의 이제 해석을 내세우면서 이제 이 헌법이 이제 개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56년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56년까지 일단 했는데, 문제는 이승만 정부가 잘 했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잘 안 됩니다. 미국이 원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는. 유상 원조로 바꾸는 거지요. 이제 돈 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때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제적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갑자기 정부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파산하고 원조를 받지 못하니까요. 기업들이 파산하고 이 기업들이 파산하고 공장들이 문 닫으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실업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장 문을 닫게 된 건 누구냐? 미국이냐? 정부냐? 근데 미국은 또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던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0년에 3.15 선거가 치러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수업을 했었지만 이런 3.15 선거를 한다는 걸 알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지금은 우리가 민생고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선거에만 너무 지금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학생들이 특히 어디에서 대구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날 거를 감지하고 그걸 감지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3.15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혹시 뭔지 수업 때 기억나시나요? 무슨 운동인지? 예, 맞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났던 228 운동이었습니다. 그죠? 228 시민운동이었죠. 학생운동입니다. 그죠? 이런 운동이 벌어지면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일어났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는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죠. 굉장히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이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3.15 부정선거를 자행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그리고 이승만이 나이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승만의 지위를 이어받는 부통령으로서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이가 없었겠죠. 그리고 분노를 냈겠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가 마산 등 전국에서 있었는데 특히 마산이었습니다. 이 마산에서 학생이 한 명 실종이 됐는데 그 4월 12일인가 13일쯤에 마산 앞바다에 떠올라요, 이게. 근데 이 김주의 시신이 공포탄을 맞은, 그러니까 최루탄을 맞은 그 시신으로 떠오른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정부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4.19 혁명인 겁니다. 4월 19일 날 서울 등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이걸 막아야 하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전 계층이 그러니까 시위에 참여하고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이승만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일주일 뒤에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물러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다음에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사건이 바로 이 4.19 혁명이고, 이제 우리도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2016년 촛불 시위, 촛불 집회, 촛불 혁명, 그리고 2017년 탄핵 인용으로 인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족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4.19 혁명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문장이겠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혁명이었고 이후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하는 거, 또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이해하시고 학생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장면 정보는 제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는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4.19 혁명과 이승만 정부 요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